안녕하세요.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거시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 방역 체계를 좀 잘 갖춰온 덕분에 좀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발적으로 이태원의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쿠팡 물류센터, 탁구장, 롯데월드 등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 텐데요. 감염병이 초기에 확산될 때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제한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큰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에 아마 유가가 변동하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들을 보셨다면 코로나19가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택시장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요. 실제로 주급제에 기반한, 우리나라는 월급제지만 주급제에 기반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의 많은 부분이 주거비로 들어가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는요, 수입이 끊기게 되면 바로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임대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다시 매매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기도 했었다는 부분이 이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 큰 영향이 발생을 하지는 사실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임차인에 대한 납기 유예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라토리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몇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실업 문제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당초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셧다운을 한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이제 통제를 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지역들에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셧다운을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 생각을 하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임대시장 그리고 매매시장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임대료 지불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27% 정도가 되고요. 매매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모기지를 지불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17%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뉴욕 세입자 단체 조사 결과에서는 무려 77%가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이런 납기 유예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셧다운 해제를 빨리 해제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월급제로 운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시장으로 주택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2년 동안은 최소 2년 동안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감염병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6월 17일이었죠. 추가 대책이 발표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조금 뜨거웠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감이 해소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글로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모두 해결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납기 유예책 혹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납기 유예가 지나고 나면 밀린 임대료를 내야 될 텐데 그때도 나는 실업 상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임차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경제 전망 예측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GDP 성장률을 많이 보도들을 하십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2020년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1월, 3월, 5월 발표하면서 GDP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이죠. KDI에서도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는 역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불안감, 특히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라고 보기에는 거시 상황이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각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차 시장 외에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거래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먼저 일시 정지를 시켰었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그랬었던 부분인데요. 감염병의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시 금지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 5월 이후에는 온라인 거래를 조금씩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후에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인지를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세 부문에서는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이라든지 리테일 산업 부문에서는 매출 감소액이 굉장히 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세 같은 것들을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산세를 경감을 해주거나 혹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재산세를 절감해주고 혹은 면제를 해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기업들에는 도움이 되죠. 다음으로 대출과 소득 부분입니다. 각 국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 얼마나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굉장히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MBS를 유예를 시켜준다거나 혹은 미국 페드에서는 MBS, CMBS를 비록 정크본드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우리가 그걸 무제한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건 분야가 있을 텐데요. 재건 분야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초기 때는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5월, 6월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건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 재건 부문에서는 주택을 건설을 하자 혹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되 약간 그린 개념을 추가를 해서 녹색 리모델링을 하자 혹은 인프라를 건설을 하자
그런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경제를 다시 한번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조금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을 조금 정상화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임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민자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한번 건설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기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는 굉장히 초단기 임대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 2년씩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임대할 주택이 적어져서 임대료가 폭증하는 그런 사태가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 한번 이번 기회에 정상화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최근에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재건 쪽을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혹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비록 우리가 지금 방역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동향 흐름 및 정책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